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워야 될 내용 모두 배우고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도전수학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동안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는 도전수학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지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요. 3과 7분의 6 나누기 3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3과 7분의 6 이 대분수를 어떻게 줬어요? 그렇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주었었죠. 자, 가분수로 바꿔주었더니 7분의 27 나누기 3이 되었는데 분자인 27이 자연수인 3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네,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 분모와 관계없이 계산을 해주면 계산 결과는 7분의 9가 됐었죠.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3과 7분의 6 나누기 3이 있는데 자,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계산 전에 약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약분을 해보면 그렇죠. 3일은 3, 3, 9, 27 해서 계산 결과가 7분의 9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전수학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 볼까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 주었더니 1과 5분의 3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문제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 주었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죠.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4명에게 각각 잘라준 매듭실의 길이가 얼마다? 그렇다. 1과 5분의 2m다. 자, 다음 1과 5분의 3m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잘라주고 남은 매듭실의 길이가 1과 5분의 3m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죠. 다음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그렇지. 반지 매듭을 만든 사람의 수가 4명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잘라주고 남은 매듭실의 길이가 곧 어떤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 매듭을 만든 매듭실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았네요. 1과 5분의 3m를 가지고 4명이 반지 매듭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한 사람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1과 5분의 3을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네요.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그렇다. 가분수로 바꿔준다. 1과 5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줬더니 5분의 8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 방법 사용할 수 있겠네요. 8이 4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네,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분모와 관계없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계산 결과는 5분의 2. 자, 그래서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5분의 2m가 되겠네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조.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활동은 선생님이랑 할 수 없는 활동이니까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등교해서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몇 개의 정보를 찾았어요? 그렇죠. 총 3가지의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잘라주고 남은 매듭실의 길이가 1과 5분의 3m이라는 것과 반지 매듭을 만든 사람 수가 4명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4명에게 각각 잘라준 매듭실의 길이가 1과 5분의 2m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1번 문제를 해결했던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팔찌 매듭입니다. 자, 다음 주어진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첫 번째,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4m로 만든 팔찌 매듭의 수가 3개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과 2분의 1m가 남았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팔찌 매듭을 만들고 남은 매듭실의 길이가 1과 2분의 1m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남은 매듭실로 만든 반지 매듭의 수가 5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죠. 그래서 남은 매듭실로 만든 반지의 매듭수가 5개이다 라고 하는 이 정보는 맞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보는 2가지의 정보인데요. 이 2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보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숨어있는 정보는 무엇이에요? 그렇지. 팔찌 매듭 3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가 숨어있죠. 자, 이 매듭실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4m로 팔찌 매듭 만들고 나서 남은 매듭실의 길이가 1과 2분의 1m라 그랬으니까요. 4m에서 1과 2분의 1m를 빼주면 팔찌 매듭 3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외에 볼까요? 4 빼기 1과 2분의 1, 자연수 빼기 대분수이네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렇죠. 둘 다 가분수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4를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8이 되겠고요.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8에서 2분의 3을 빼면 그렇죠. 2분의 5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4 빼기 1과 2분의 1을 할 때 1과 2분의 1이 대분수, 대분수는 자연수랑 분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4에서 먼저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인 1을 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4 빼기 1과 2분의 1을 3 빼기 2분의 1로 계산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분수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방법, 여러분 편한 방법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계산 결과는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5m이니까요. 팔찌 매듭 3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찾아보았으니까요. 우리가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2분의 5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5의 분자인 5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6분의 5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구수학 2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까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느리게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느리면 잠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도전수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도전수학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은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정보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문제 속에 정보가 대놓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어있는 정보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하세요. 안녕. 왜 안녕이 늦게 나오지? 안녕.